안녕하세요. 전명선입니다. UML 에센스 모듈 9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번 모듈에서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요구 파악 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은 좀 쉽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유스케이스를 식별하는 방법이 사실 좀 더 어렵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과정의 목적상 유스케이스를 식별하거나 정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좀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개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요소, 유스케이스 관계, 액터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개요입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행위를 모델링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상위 레벨의 기능과 범위를 기술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습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에 온라인 서점 관리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온라인 서점 관리 시스템이 도서 검색과 도서 주문, 회원 관리, 대금 결제, 입금 확인 등의 유스케이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고객 액터는 입금 확인을 제외한 유스케이스를 직접 실행하고 주문 담당자 액터는 입금 확인 유스케이스만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 주문 유스케이스와 입금 확인 유스케이스가 실행될 때 이들 유스케이스의 공통 기능인 주문 완료를 함께 포함해서 실행하고 주문 완료 유스케이스는 배송 서비스 액터에게 배송을 요청합니다. 고객 액터가 도서 주문 유스케이스와 회원관리 유스케이스를 실행할 때 선택적으로 우편번호 검색 유스케이스를 실행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금 결제 유스케이스는 대금 결제 방식에 따라 무통장 입금 결제 유스케이스와 신용카드 결제 유스케이스로 구분하여 실행될 수 있고 이들 유스케이스는 대금 결제 유스케이스의 기능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요소는 주제입니다. subject. 주제, 즉 subject 모델 요소는 구축해야 할 시스템의 부분, 즉 시스템 영역, 시스템 바운더리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사물, 즉 액터와 시스템이 액터에게 제공하는 이점, 즉 유스케이스로 정의되는데 이때 액터는 시스템 영역 외부에 있는 것이고 유스케이스는 시스템 영역 내부에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요소는 액터입니다. 액터 모델 요소는 시스템 외부에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이나 시스템을 표현합니다. 액터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 시스템이나 조직 또는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즉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만 액터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액터가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역할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액터는 한 사람의 개인이나 특정한 실체가 아닙니다. 액터는 왼쪽 그림처럼 사람 형태의 그런 아이콘으로 표현될 수 있고 오른쪽 그림처럼 클래스와 같이 액터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는 사각형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 형태의 아이콘으로 표현한 것이 더 일반적이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유스케이스입니다. 유스케이스 모델 요소는 여러 개의 연속적인 활동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행위의 단위를 표현합니다. 유스케이스는 특정한 액터에게 가치 있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시스템이 수행하는 행위의 연속이라고 정의됩니다.
따라서 좋은 유스 케이스는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시스템의 행위가 시작에서부터 하나의 단위로 끝까지 완료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액터에게 가치 있는 결과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좋은 유스 케이스를 식별한 것이 됩니다. 유스 케이스는 그림에서처럼 타원형으로 표현됩니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유스 케이스도 다른 유스 케이스나 액터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연관관계, association은 액터와 유스 케이스 사이의 관계입니다. 즉, 액터가 유스 케이스를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액터가 유스 케이스를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 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그림에서 액터가 유스 케이스를 사용한다 또는 실행한다 또는 커뮤니케이션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스 케이스 사이의 관계에는 포함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include 관계. 포함 관계는 유스 케이스 사이에만 이루어집니다. 포함 관계는 하나의 유스 케이스가 다른 유스 케이스의 행위를 포함하는 관계를 표현합니다. 유스 케이스를 포함하는 유스 케이스를 기초 유스 케이스, 즉 베이스 유스 케이스라고 하고, 다른 유스 케이스에 포함되는 유스 케이스를 포함 유스 케이스, 즉 included 유스 케이스라고 합니다. 기초 유스 케이스가 실행될 때 포함 유스 케이스를 함께 실행하는 거죠. 포함 관계는 include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는 종속성 관계로 표현합니다. 이 포함 관계는 하나 이상의 여러 유스 케이스에 의해 재사용되는 행위의 부분을 모델링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여기에 다이어그램에서 고객이 도서 주문 유스 케이스를 실행하거나 관리자가 결제 확인 유스 케이스를 실행할 때 이들 유스 케이스의 공통 기능으로 정의된 주문 완료 유스 케이스를 실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공통된 기능이 식별된 도서 주문 유스 케이스와 결제 확인 유스 케이스를 기초 유스 케이스라고 하고, 공통 기능으로 정의된 주문 관리 유스 케이스를 포함 유스 케이스라고 합니다. 확장 관계도 있습니다. extend 관계. 이 확장 관계도 유스 케이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며 하나의 유스 케이스가 다른 유스 케이스의 행위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관계를 표현합니다. 다른 유스 케이스를 확장하는 클래스를 확장 유스 케이스, extend 유스 케이스라고 하고, 확장되는 유스 케이스를 기초 유스 케이스, 즉 베이스 유스 케이스라고 합니다. 기초 유스 케이스가 실행될 때 항상 포함 유스 케이스를 실행하는 포함 관계와 달리 확장 관계는 기초 유스 케이스가 실행되어 확장점, extension point, 즉 확장 유스 케이스가 실행되는 위치에 올 때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확장 유스 케이스가 실행되고 거짓이면 확장 유스 케이스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장 유스 케이스는 조건에 따라서 실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장 관계는 extend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는 종속성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화살표 방향이 포함 관계와 반대입니다. 그것은 확장 유스 케이스가 기초 유스 케이스의 기능을 확장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확장 관계는 선택적인 행위의 부분을 식별하여 별도의 유스 케이스에 두도록 모델링할 때 사용됩니다.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고객 액터가 도서 주문 유스 케이스를 실행하거나 비회원 액터가 회원가입 유스 케이스를 실행할 때 우편 번호 검색이라고 하는 확장점이 왔을 때 그때 선택적으로 우편 번호 검색 유스 케이스를 실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도서 주문 유스 케이스와 회원가입 유스 케이스를 기초 유스 케이스라고 하며 우편 번호 검색 유스 케이스를 확장 유스 케이스라고 합니다. 일반화 관계도 있습니다. generalize 관계. 일반화 관계는 특수화 관계가 존재할 때 사용됩니다. 이때 자식 유스 케이스는 부모 유스 케이스의 기능을 상속받으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 상속된 기능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이어그램에서 신용카드 결제 유스 케이스와 마일리지 결제 유스 케이스, 무통장 입금 유스 케이스는
모두 대금 결제 유스 케이스의 일정으로서 대금 결제 유스 케이스의 기능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유스 케이스와 마일리지 결제 유스 케이스, 무통장 입금 유스 케이스는 대금 결제 유스 케이스에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상속된 기능을 변경시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스 케이스뿐만 아니라 액터도 일반화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스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액터 사이의 일반화 관계도 일반화, 특수화 관계가 존재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회원 액터와 비회원 액터는 고객 액터의 일정으로서 고객 액터가 실행하는 유스 케이스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회원 액터만이 실행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며 비회원 액터만이 실행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주얼 패러다임을 사용해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도 비주얼 패러다임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하니까요. 여기에서 그냥 비주얼 패러다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어그램을 하나 생성해 볼까요? 유스 케이스 모델에다가 Add New 다이어그램에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선택하고 블랭크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다이어그램의 이름을 온라인 서점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온라인 서점 관리. 자, 먼저 이제 그 시스템의 범위를 결정해야 되겠죠. 주제, 비주얼 패러다임에서는 이것을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옛날 UML 1.0서부터 있었던 걸 그대로 고수해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로 지금 모델 요소가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이만큼 크기로 작성을 하도록 하죠.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온라인 서점 관리 시스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온라인 서점 관리 시스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액터를 먼저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액터는 이 주제의 바깥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액터를 선택을 해서 모델 주제를 선택해서 거기다 두는데 이 액터 이름을 우리는 고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고객 액터는 이 온라인 서점 관리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도서 검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서 검색이라고 하는 유스 케이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검색 유스 케이스. 도서 검색 유스 케이스. 이 도서 검색 유스 케이스와 고객 사이에는 관계가 있죠. 커뮤니케이트 연관 관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소시에이션 연관 관계를 여기서 도서 검색 유스 케이스하고 맺어주게 됩니다. 또 고객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도서 주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도서 주문 유스 케이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서 주문 유스 케이스. 그리고 고객도 마찬가지로 이 도서 주문 유스 케이스를 실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안으로 좀 올까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핀으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원관리 유스 케이스를 추가하죠. 여기 회원관리 유스 케이스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회원관리 유스 케이스도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맺죠. 고객과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대금 결제 또 대금 결제도 해야 되겠죠. 대금 결제 유스 케이스를 추가합니다. 결제 또 마찬가지 대금 결제 유스 케이스도 고객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사이에 대금 결제 라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또 다른 액터가 있어요. 시스템의 다른 액터. 이번에는 주문 담당자 액터가 있습니다. 이 주문 담당자 액터는 이 입금이 확인된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입금 확인이라고 하는 유스 케이스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문 담당자가 입금 확인 유스 케이스를 실행합니다.
근데 이 입금 확인 유스케이스를 실행하고 주소 주문 유스케이스를 실행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입금이 주문이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문 완료 처리를 하는 거죠. 주문 완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완료를 처리할 때 입금 확인을 하면서 주문 완료 처리하고 도서 주문을 하면서도 이제 주문 완료 처리를 하는 거죠. 공통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include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include. 그래서 입금 확인이 주문 완료. 또 해서 도서 주문에서 주문 완료 유스 케이스를 이렇게 include 관계를 주는 거죠. 그럼 이 include 관계 include use case 주문 완료 use case는 이때 주문 완료할 때 완료가 되면 배송 서비스에게 이 제품을 배송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두 사이에는. 또 도서 주문하고 회원 관리를 할 때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서 우편번호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편번호 검색이라고 하는 유스 케이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편번호 검색 유스 케이스는 도서 주문할 때마다 우편 검색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우편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회원 관리에서도 또 주소를 입력을 할 때 또 우편번호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적으로 어떤 확정점이 왔을 때 이 유스 케이스가 실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공통적인 기능을 갖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유스 케이스 사이에 이 두 유스 케이스와 우편번호 검색 유스 케이스 사이에 확장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확장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편번호 검색이 도서 주문 유스 케이스를 확장하는 게 되는 거고요. 또 회원 관리와 우편번호 검색 사이에 확장 관계를 이렇게 부여했을 때 그때 우편번호 검색이 회원 관리 유스 케이스를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금 결제하는 방식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무통장 입금 결제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용카드 결제 두 개의 방식이 있죠. 이 두 개의 방식은 전부 다 대금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금 결제와 무통장 입금 사이에는 제너럴라이즈 관계가 있죠. 그래서 대금 결제는 무통장 입금 결제는 대금 결제 일종이고 또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결제도 대금 결제의 일종이죠.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